네, 코로나19와 함께 맞는 세 번째 설 명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 검사가 시행됐는데요. 설 연휴 기간이 고리가 돼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최근에 코로나19 추이 쭉 보시면서 추세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이 오미크론 유행의 추세의 특징적인 부분은 주말이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늘어났고요. 예. 진단 검사도 줄어들면 분명히 평소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월, 화 지나서 수요일에 보통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은 주말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예. 오늘 0시 기준 17,532명인데 전일 대비 10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7,630명이었기 때문에 2.3배 늘어났고요. 2주일 전에 16일 4,194명, 4.2배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산세는 분명히 급증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도 11명 줄어서 277명. 이것은 지난 6개월 전 7월 27일 269명 이후에 최저치거든요. 더구나 사망도 20명으로 상당히 안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사망률도 계속 줄어서 0.81%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데 비해서 사망자 수는 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치명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위중증화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지금 초기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예. 이미 2주일 전부터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들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오미크론이 그만큼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를 지나면서 혹여나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 우세종의 설 연휴까지 겹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연휴 기간 동안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늘 수 있는지를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이게 지금 뭐 한 10만 명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크게도 볼 수 있고 뭐 그 안에서 우리는 방역도 잘하고 있고 예방접종률도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크가 좀 완만하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상황 이 추세라고 하면은 아마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3만 명 수준은 바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거의 더블링 타임이 1주, 2주 정도라고 그러면은 2월 말이면은 10만 명 가까이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 비율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경우 같은 경우도 급격히 줄어들다가 이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일부 유행하면서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예. 우리는 좀 더 늦게 쫓아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최대치 한 10만 명 정도에서 억제가 되고 그 이후에 좀 완만하게 떨어진다면은 우린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길게 가면서 피크는 높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면역력을 얻게 되는 즉 자연 면역 더하기 우리 백신에 의한 인공 면역이 합쳐지게 되면 완전한 면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특히 미접종자들 경우에 있어서도 예방 접종이 아닌 이런 자연 감염에 의해서 좀 서서히 감염이 되면서 의료 체제가 유지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 가급적 연휴 후에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 쪽으로 좀 운영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말씀하신 이제 10만 명 근처에 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조금 넘어간다라고 가정하면 그래도 거리두기 조치 없이 좀 상황 관리가 가능한 측면일까요? 우리가 확진자 중심으로 방역을 한다면은 지금 17,000명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방역을 강화해야 되겠죠. 하지만 의료 체제가 안정적이고 지금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 병실 가동률이 14.57%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중환자 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병상을 그만큼 확보한 부분들 거의 2배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결국은 확진자 수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택 치료를 원활히 하고 조기 치료를 잘 한다면은 입원율이 줄어들고 위중증화율을 줄어들 수 있다면은 사망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독감과 비슷한 정도의 사망률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고위험군의 팍스로비드 처방을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독감보다도 더 낮은 치명률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확진자가 뭐 10만 명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의료 체제가 안정되고 우리가 재택 치료를 잘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이 격리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필수 기능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 사실은 의료 체제만 봐서는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국이나 유럽들처럼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피크를 이루면서 떨어졌을 때에는 방역 완화, 더 나아가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까지도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마 멀지 않아 한두 달 사이에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 연휴를 보내면서 확진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텐데요. 일단은 설 특별 방역 대책이 지금 진행 중인데 개인들에 있어서는 어떤 측면을 좀 방역에 있어서 힘을 써야겠습니까? 예년과 뭐 같습니다. 설이라든지 추석 연휴에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부터 비수도권으로의 전파를 굉장히 우려했었고 비수도권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은 더 비율이 낮고 확진자 수도 그렇게 증가폭이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오히려 경북, 경남, 부산, 대구 또는 광주, 전남 이런 데가 굉장히 확산세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행이 이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다시 오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은 전체적인 확산세가 더 급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뭐가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근본적인 개인 방역밖에 없겠죠. 예. 마스크를 쓰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쓰고 가능한 한 손 씻기 잘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는 가지 않고 또 지금 귀성해서 고향에 가셨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들이 모이는 가족들 이외에 다른 친지들이라든지 지인들을 만나는 것들을 좀 하지 않으시면서 예.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이 등교를 한다든지 또는 회사에 나가기 전에 한번 진단검사를 받아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이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은 이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써 오히려 유행의 범위를 크기를 좀 낮춰줄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 체계를 전환을 했는데 사실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신속 항원 검사인 것 같습니다. 이 정확도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PCR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결국은 다 못 찾아낸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신속 항원 검사라는 원리는 있는 바이러스 중에 있는 단백질만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지 않으면은 측정을 내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PCR이라는 것은 적은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를 굉장히 많이 증폭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초기에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속 항원 검사에서 내가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후에 한 번 더 해보면은 그때는 우리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믿을 수는 없지만 반복해서 했을 때에는 그 데이터도 믿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양성이 나왔을 때에도 그 양성이 전부 양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위양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꼭 PCR 진단을 받음으로 해서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PCR과 신속 항원 검사가 병행이 돼서 선택이 가능한 거고 그 이후에는 좀 바뀌는 겁니까? 예, 그 이외에는 이제 고위험군, 뭐 60대 이상이라든지 밀접 접촉자였든지 의사소견서가 있다든지 또는 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든지 혹은 감염 취약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분들은 약국에서 사서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해보든가 아니면은 예. 선별검사소에 가시면은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또 그 자리에서 의료진 감독하에서 이 진단 자가 검사 키트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은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예.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월 3일부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에서도 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예.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양성이 나왔을 때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료 또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라는 것은 확진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재택 치료를 하면서 그 의원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호흡기 클리닉이랑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다만 한 가지 5,000원의 진찰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일반 병원 의원에서 진찰 검사 처방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은 좋은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19 환자가 혼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전부 세부 지침이 다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예. 시작을 하면서 시행착오들도 좀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호흡기 클리닉에서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진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비해서 동네 병의원에는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에도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방문해서 진찰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동선을 분리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 또 호흡기 환자들 안에서도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의료진과 그 환자들 사이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관리들, 환기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더 하지 않고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나눠서 오전, 오후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너무 한꺼번에 환자들이 몰리게 되면은 밀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환자 대기실 안에서의 그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예약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당일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지침들이 하나하나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아마 2월 3일 이후로는 충분히 그런 세부 지침들이 마련이 되면서 의사와 또 지자체들의 연락들을 하고 또 체제들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걸리더라도 독감 수준인데 차라리 감염돼서 자연 면역 갖는 게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보실 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바이러스 쪽에서 보면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인 것이요. 독감은 사실은 그렇게 후유증이 크거나 또는 이 연령별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장기에 감염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역시 오미크론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전 연령층은 아니고 고연령층하고 고위험군에 써 있어 여러 가지 장기, 호흡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들이 감염이 되면서 후유증도 높을 수가 있고 예.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중증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감하고 지금 코로나19를 같이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 가능한 한 예방접종 맞으시고 빨리 진단을 받고서 빨리 처방을 받아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팍스로비드 같은 건 처방을 증상 5일 이내에만 처방받을 수 있다면은 88%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이 독감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서 아직도 무서운 것이 코로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간단히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세 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오미크론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국내에서도 우세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글쎄 짚어주십시오. 지금은 그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되고 있는데 BA2라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영국이나 인도 같은 데에서는 이 덴마크 같은 데서 이미 우세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 우리나라는 유입된 환자들 중에서 4.5% 정도만이 양성을 보이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전파력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오미크론을 밀어내고 이 BA2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여서 오미크론 자체가 많이 전파가 유행이 된 이후에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